금년 2월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단시간에 진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인구 상당수는 미처 준비 못한 노후에 대한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든다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금리,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코로나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는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맞추어 은퇴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후에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돈 관리 잘해서 내 자산을 오래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은퇴 후 자산 관리 필요성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노후 자산으로 4억 원을 모았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이 4억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모아놓은 자산을 은퇴 후에 별 관리 없이 그대로 두고 매월 빼서 쓸 생각만 하신다면 당연 몇 년도 되지 않아 이 자금은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패션 오구입니다. 은퇴 후 노후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은퇴 후 자산 관리가 필요한 이유. 첫째, 은퇴 이후에는 대부분 경제적 활동이 없기에 현금 유입이 끊어지게 되죠. 대신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니 자산 유출이 시작됩니다. 둘째, 은퇴 자산은 한정돼 있는데 평균 수명은 길어지니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잘못되면 노후 파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은퇴 자금을 충분히 준비했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저금리 시대로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리와 물가 상승률 차이만큼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매년 2%씩 상승한다면 현재 200만 원은 20년 후에는 148만 원, 30년 후는 112만 원 정도로 가치가 줄어듭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노후 자금은 고정돼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은퇴 후에 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은퇴 후 자산 관리 법칙 말씀드립니다. 첫째, 은퇴 후 매년 노후 자금 5% 이내로 사용하자. 인출 법칙입니다. 20년, 단순히 원금 없어지는 기간이죠. 은퇴 시점을 60세로 잡는다면 80세. 이후에 돈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는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와는 다른 전략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산 규모가 얼마이든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든 매년 인출 한도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은퇴 자산의 5%를 인출하고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을 좀 감안해서 해당 금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노후 자금을 20년 이상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의 투자 수익률을 4에서 5%로 운영하자. 운영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 3억 원과 5%의 투자 수익률을 가진 B씨가 60세 은퇴 후 매년 은퇴 자산의 5%를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5%의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있다면 원금이 줄어들지 않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죠. 셋째, 기본 생활비는 연금 상품으로 구성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한다. 안정적 생활비 마련 법칙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며 자산을 관리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정 수준 이상의 월 현금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사적연금이나 공적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평생에 걸친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했다면 나머지 자산은 다소 여유를 갖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자산은 기간에 따라 3개 통장으로 분리하자. 자산 분리 법칙입니다. 기본 생활비에 쓰일 연금식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투자 가능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투자 가능 자산은 자금이 필요한 시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는 기본 생활비를 포함 1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 통장으로 저축예금, MMF, CMA 통장으로 합니다. 단기 통장은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단순히 보관 용도입니다. 중기는 2년부터 5년 내로 사용할 자금을 넣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에서 5년 글로벌 ETF나 신종자본증권, 만기 보유 채권입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찾아 쓸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는 5년 초과,
최소 5년이라는 운영기간을 확보한 자금이기에 다른 자금들보다 적극적인 자산 운영을 통해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장수 리스크를 감안해서 안정적 운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치 있는 기업의 고수익의 배당주에 투자, 또 잘 고르면 3%대 중반대 장기 안정채권, 여유가 있으신 분은 달러도 환율이 적정하다 생각될 때 달러 통장에 계속 모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은퇴 후 매월 일정 수준의 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원금 이상의 목돈도 남길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퇴 잔존자산인데요. 기대수명이 지난 뒤 남아있는 자금입니다. 이 잔존자산은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살거나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 자녀 상속 등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므로 은퇴 잔존자산에 대해 잘 설계해 보세요. 다음은 은퇴자 자산관리 포인트입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은퇴자와 은퇴 대비하는 사람이 자산 관리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지 관리 포인트입니다. 첫째,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를 알 수 없기에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라. 은퇴자들은 노후 자산을 생존 기간 동안 고갈되지 않도록 운용하고 잘 배분하고 인출해 사용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이기에 국민연금을 활용하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을 종신지급 방식으로 수령하면 주거 안정과 종신 수입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둘째, 은퇴 후 자산 관리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의 실질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고배당 주식, 채권에 나누어서 자산 배분하라. 부동산과 주식은 물가 상승이나 자산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역할을 합니다. 또 안정성 높은 채권은 사실상 현금과 같은 성격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 투자 기회가 나타날 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는 은퇴 전 자산 배분을 성장의 목표를 두었다면 은퇴 후 자산 운용은 안정의 목표를 두라. 은퇴 후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복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에 위험을 부담하며 고수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주식형 자산 비중은 줄여가고 채권형 자산 비중은 점차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연금으로 부족한 생활비는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하라. 현역 시절에는 소득을 모아 자산을 만들지만 은퇴 후에는 자산을 활용하여 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은퇴자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높습니다.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데요. 거주주택은 중요한 생활 기반이므로 집 한 채는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활용해도 좋고요. 조금의 목돈이 있다면 은퇴 후는 안전채권, 가치 있는 고배당주, 고배당 ETF, 월지급식 펀드, 리츠 등의 투자로 정기적인 월 현금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자, 자산관리가 필요한 이유와 자산관리 법칙, 관리 포인트 설명드렸습니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